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오늘 배움 대표이사 주방현이라고 합니다. 요새 생성형 AI 챗GPT가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생성형 AI란,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략 및 시장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2016년도에 알파고와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새로운 어떠한 인공지능의 탄생을 우리가 보긴 했지만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알파고를 직접 사용을 해볼 수도 없었었고 TV와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파고를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작년 10월이죠.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일반인도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대중화가 됐다. 전문가나 아니면은 코딩이나 이런 IT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비용을 내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챗GPT뿐만이 아니라 챗GPT 이후에 나온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생성형 AI 기업들이 지금 엄청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월 달에 CB인사이트라는 보고서에 나왔었던 자료인데, 그 당시에도 13개 기업이 현재 유니콘에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생성형 AI가 기존에 있었던 스타트업들보다는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은 평균 7년이 걸려서 유니콘이 됐다고 하면은 현재 생성형 AI, 오픈 AI를 필두로 생성형 AI는 3.6년 정도 소요가 되고, 어, 이 자료는 이제 올 상반기 생성형 AI 기업들의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계속 가파른 상승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투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141개 기업이 투자를 받았지만 2023년에 비하면은 5배나 적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2023년이 2022년도에 비해서 투자받은 기업은 적어도 투자 금액만큼은 5배 이상이 증가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생성형 AI는 이제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해갖고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코딩이라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번역을 시키는 거죠. 컴퓨터 언어로 번역을 시켜서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생성형 AI가 인간의 자연어를 그대로 알아듣고 거기에 맞게끔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LLM,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거대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는 3억 개의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갖고 인간의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보면요. 일단 텍스트 생성, 아마 초기에 생성형 AI 챗GPT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들이 뭐 블로그를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시나리오를 써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뭐 미드저니, 달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같은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거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실사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수채화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생성을 한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그리고 텍스트를 활용해서 영상을 출력을 한다든지 3D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범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을 시키는 건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 피카소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모사하여서 청작물 생성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존 레논이 미완성을 했던 곡이 있습니다. 1970년대 존 레논이. 근데 그거를 AI가 뒷부분을 완성을 했었던 사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디자인 생성 위에 써져 있는 스타터 밸류, 이거는 제가 창업 밸류를 한번 생각을 해봐갖고 이미지를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고를 만들고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경우는 글자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측에 제가 웹사이트 주소를 써놨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로고를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디자인을 생성을 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물론 100% 항상 완벽하게 글자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원하시는 글자들은 나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이 안 돼서 현재는 영어로만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제작인데요. 최근에 삼성생명에서 인공지능만 활용을 해갖고 동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이미지와 그리고 배경음악을 AI로 생성을 해갖고 이 광고 영상을 만들었고, TV 광고뿐만이 아니라 KTX에서도 현재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삼성생명은 대기업이니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한번 샘플로 제작을 해본 영상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는 대표님의 서비스를 가지고서 한번 생성형 AI만 100% 사용을 해갖고 사진, 음성,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배경음악,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스타트업도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갖고 우리의 비즈니스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는 단순히 이미지를 창작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방금 들으신 테슬라 모터스라는 이 음성이 바로 AI입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인공지능이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약 5년 전에 구글 어시스턴트로도 가능했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약 1, 2분 내외의 짧은 컨버세이션만 가능했었습니다. 짧은 대화만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약 40에서 50분 정도의 대화를 고객과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를 창업한 샘 알트만도 생성형 AI가 발전이 됐을 때 가장 위험한 직군은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는 약 40에서 50분 정도까지 고객 서비스를 생성형 AI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제작을 한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캔바라는 디자인 도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노코드로 일러스트나 혹은 포토샵을 몰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부분 유료입니다. 즉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급 기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됐었는데 최근에 캡컷이라는 틱톡을 만든 회사에서 나온 디자인 편집 도구인데요.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포스터 아니면은 회사에 관련된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저런 모델을 활용을 해갖고 내 옷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 감각은 있지만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창업자분들 중에서. 혹은 이런 디자이너를 초기에 고용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코드 툴을 활용을 해갖고 우리가 마케팅 그리고 우리 상품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캔바라는 디자인 도구를 활용을 했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요. 약
1년에 28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거를 구매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활용 방법과 전략의 차이로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영상, 사진, 그리고 글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샘플로 만들었던 저 영상을 캔바와 그리고 미드저니에서 생성형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캔바를 만약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약 28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1년에요. 하지만 저거는 5명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냥 28만 원을 12개월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약 23,400원에, 미드저니는 제가 그냥 중간 무제한으로, 좀 속도는 느리지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간 플랜을 사용을 했는데 약 32,400원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55,800원이면은 정말로 무제한으로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품 개발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생성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내놔야 되는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검색에 나오는 결과물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생성형 AI가 구글 검색에도 갑니다. 만약에 챗GPT나 생성형 AI한테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웹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허구를 지어내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소스가 부정확하기도 합니다만, 퍼플렉시티라는 거는 사용자의 질문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대화형 AI 어시스턴트이면서 구글 검색을 실시간으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를 한번 물어본 건데요. 한국어로 물어보면은 한국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답을 주고요. 그리고 영어로 물어보면은 그 영어권 웹사이트에서 답을 찾아다가 줍니다. 만약에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이 일본, 중국 혹은 뭐 베트남일 때는 번역기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 번역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현지의 정보를 활용을 해갖고 검색을 가져다 주고요. 지금은 제가 영어로 검색을 하니까 이 답변이 영어로 나왔지만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지금 이 화면은 회원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검색을 해본 겁니다. 즉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되지만, 회원가입을 하면은 내가 검색한 기록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더 생산적이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어, 여기에 AI 프로필이라고 있습니다. AI 프로필에 가갖고 출력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을 하시면은 내가 영어권 자료를 가지고 오던 베트남어권 자료를 가지고 오든 다 그거를 한국어로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 퍼플렉시티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을 더 주면은 유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유료가 훨씬 더 좋고 빠른 품질을 제공을 하지만, 그래도 무료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도 제한이 없고요. 현재는 제한이 없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사용으로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를 분석을 한다든지 트렌드 파악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도 무료 버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23년 상반기 사스 회사들의 전략을 분석해줘라고 하니까 2023년 사스 회사들의 전략들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소스까지 보여주면서, 챗GPT나 기존의 다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소스를 보여주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었는데요. 퍼플렉시티는 소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2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뭘까라고 하니까 2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검색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미국에 더 많은 자료가 있었기에 영어권 자료를 검색을 해서 한국어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퍼플렉시티를 활용을 해갖고 시장 분석이나 트렌드 파악 그리고 마케팅 전략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여드린 퍼플렉시티는 검색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가 가능하지만은 기존의 뭐 챗GPT나 다른 생성형 AI 비해서는 나오는 대화 양이 적은데요. 챗GPT를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챗GPT를 같이 사용을 해도 되지만은 챗GPT는 만약에 무료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을 넘어버리면은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포라는 챗봇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는 미국에 있는 큐오라라는 지식인, 우리나라 네이버 지식인 같은 지식인 사이트에서 만든 챗봇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챗GPT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챗GPT 3.5, 2022년 10월 달에 처음 나왔던 챗GPT 3.5를 무료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제한으로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료 모델이 있기 때문에 어, 유료 모델을 사용하면 물론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지만 무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에서도 한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일단 포의 장점은 다양한 챗봇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챗GPT뿐만이 아니라 챗GPT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클로드라는 AI도 하루에 50번 사용이 가능하고요. 챗GPT 3.5는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마케팅 자료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출력을 하고 싶은데 그 프롬프트가 힘들다.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 미드저니 프롬프트 이 챗봇에 가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IR 자료, 뭐 다양한 이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AI가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 실험적 증거라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게 약 56페이지가 되는 PDF 파일이고요.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을 하면은 이 PDF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거를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쉐어 버튼을 누르셔갖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서 그 사람은 포의 회원가입 절차만 하고 바로 챗봇과 이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퍼플렉시티로 최신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거를 포에다가 요약을 부탁을 하거나 블로그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맞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맞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웹사이트를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웹사이트를 입력을 하고 그 웹사이트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완벽한 답을 생성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물론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 기반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를 입력을 하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은 나와 있는 외부로 나와 있는 자료에 한해서 폰은 완벽한 대답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시간을 단축을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의존은 금물입니다. 생성형 AI의 지식은 결국 사람한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동안 썼던 글들을 학습을 해서
본인들이 보여주는 건데 무조건 의존을 하고 어떻게 해서 생성형 AI를 잘 활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그 생성형 AI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쓴 글들이 누군가가 어떠한 불편함을 겪어서 퍼플렉시티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도구에다가 입력을 했더니 우리 회사가 거기에 소스로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나온 결과보다 신뢰도는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사람이 글을 써서 데이터를 깔끔하고 구조적이면서 명확하게 글을 써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그리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그거를 생성형 AI는 소스로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오프라인에다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온라인에다가 올리시는 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생성형 AI한테 어떤 회사를 물어봤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만약에 생성형 AI가 잘 모른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거짓 정보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과 신형 분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면은 일단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방식의 조사와 그리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는 것은 또 우리 인간 본연의 어떤 특수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마케팅과 시장 분석 혹은 그 이상의 활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